안녕하세요. 홍원기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수업은 하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또 창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킥복싱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서 왜 그런지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컨텐츠의 다양한 것들을 좀 올리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본업인 강의에 오늘 다시 충실하고자 하오니 저의 또 수업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제 킥복싱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한번 보시고 또 피드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좀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분 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틀 안에 거의 한 1000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제가 올린 컨텐츠 중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도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도 좀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좀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뷰티 산업 창업 실무 수업에서 화장품 기업을 설립할 때 또 기업의 또 미션과 비전 혹은 또 미션과 비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화장품 기업을 창업할 때 꼭 필요한 그런 화장품 법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업은 우리가 설립할 때 또 화장품 회사를 창업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비전과 미션인데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나타내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비전, 그 시야, 본다는 의미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목표로 삼는 것들, 이것이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적이고 영감을 주는 방향성을 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전은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로 로레알과 또 에스티로더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드릴 텐데요. 화장품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또 프랑스에 있는 로레알 회사인데 그 로레알 회사는 비전을 Beauty for All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레알의 장기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아름다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스로더 같은 경우에는 Bring the best to everyone we touch 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Bring the best, 최고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에스로더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장기적인 목표, 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비전 다음에 미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좀 비전과 미션을 좀 어떻게 혼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단어라는 부분.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뭐야? 미션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단어를 좀 혼용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비전과 미션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션은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나타내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기업은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비전은 장기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목적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행동에 좀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미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그런 그림, 장기적인 목표는 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즉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나타내는 목적, 즉 행위적인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실행하는 사업과 또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좀 잘 설명하는 것이 미션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미션을 잘 정리한 것들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회사가 이런 미션들을 잘 글로 정리해서 그것들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로레알 회사의 그런 미션은 create beauty that moves the world 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create, 즉 만드는데, 어떠한 아름다움을 만드는데 move the world, 세상을 움직이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이제 로레알 기업의 미션이고요. 즉 세상을 움직이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행위, 행위에 좀 목적을 두는 것, 행위에 좀 집중하는 부분들이 미션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장품 회사 중 하나인 아모레퍼시픽은 We make a more beautiful world 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우리는 만드는데 더 아름다움을 가진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아모레퍼시픽의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비전은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션은 목적. 그래서 미션은 행위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과 미션과 또 같이 좀 많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핵심 가치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핵심 가치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과 원칙,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핵심 가치는 조직 문화와 브랜드 이미지에 좀 영향을 미치고요. 로레알의 핵심 가치는 이노베이션, 즉 혁신, 서스테이너블, 이렇게 지속 가능성, ethics 해서 약간 윤리,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creativity라고 해서 창의성, integrity라고 해서 온전한 통정성, empathy에서 공감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아모레퍼시픽의 핵심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아모레퍼시픽에서 즉 We make a more beautiful world라고 하는 이런 미션 밑에 New Beauty라고 하는 새로운 좀 핵심 가치를 다시 내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New Beauty는 아모레퍼시픽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New Beauty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New Beauty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을 만들 때 앞에서 본 비전, 미션, 그리고 이런 핵심 가치를 세우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고 꼭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전과 미션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해서 반복론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또 미션 설정의 주요 접근법은 첫 번째는요, 골든 서클 모델이라고 해서 첫 번째 why, 두 번째 how, 그리고 what 순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정말 why, how, what인데요. why는 진짜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실행을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what, 무엇으로 고객들을 감동시킬 것이냐,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 해서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why, how, what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것들로 접근하는 부분들을 골든 서클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업하시고자 하는 기업의 또 비전과 미션을 설정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업계의 적용 예시를 조금 보면 why,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라고 하는 why죠. 즉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름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how, 그러면 어떻게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속가능한 천연 원료를 사용하고 피부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인가, what 부분인데요. 친환경 성분을 기반으로 한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만듦으로써 즉 친환경 혹은 또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한 고기능성 스킨 제품을 통해서 어 소비자들에게 또 우리 고객사들에게 모든 고객에게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why, how, what이라고 하는 물음을 통해서 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찾아가는 부분이 바로 골든 서클 부분이다. 골든 서클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런 반복론적으로 BSC 접근법이 있는데 B는 Balance Scorecard라고 해서 앞에 B, S, C를 좀 약자를 해서 약간 이니셜 기법으로 BSC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네 가지 관점에서 설정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관점은 고객 관점입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소비자 또 고객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생각하시면서 비전과 미션을 설정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라면 어떻게 보면 회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또 세 번째는 학습 및 성장 관점인데요. 기업의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내부 프로세스, 회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성장 전략을 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재무적 관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수익 모델을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업하시고자 하시는 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설정하시면 된다. 또 예를 잠깐 들어보면 비전은 이러한 BSC 접근법으로 여러분들이 비전을 할 때 피부를 위한 최고의 혁신을 실현한다 라고 했을 때 고객의 관점, 그 다음에 최고의 혁신, 또 프로세스, 그리고 미션은 천연 성분과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하는 미션을 이러한 BSC 접근법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두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친환경 브랜드와 또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화장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업의 그런 기업 브랜드 혹은 기업의 그런 포지셔닝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또 비전과 미션, 핵심 가치를 좀 설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다라고 했을 때는 미션은 자연과 공존하는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두 번째 비전은 2030년까지 100% 친환경 패키지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된다. 그래서 정말 100% 2030년이면 향후 한 5년 안에 100% 친환경 패키지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핵심 가치는 sustainability, innovation, ethics 같은 그런 주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선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는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일 경우에는 미션은 최고의 품질과 예술적 감성을 결합한 뷰티 제품을 제공한다. 즉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라고 한 미션을 만들고, 이러한 미션을 통해 어떤 비전을 실현할 것인가, 글로벌 프리미엄 뷰티 시장의 선두주자가 된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 excellent, luxury, craftsmanship 해서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두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창업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왜 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정해야 할까? 우리가 기업의 비전과 미션, 또 핵심 가치가 중요하고 이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접근법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현해내는지에 대해 배웠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 라고 좀 의문이 드실 텐데, 그건 바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여행지에서 도착지가 있고 도착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비전과 또 미션이 없으면 정말 여행의 최종 종착지에 도달하기가 참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회사를 창업하시고 또 이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실 때 기업의 그런
비전과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여행의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여행과 여행의 목적지가 없이 떠나는 여행은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행의 목적지를 정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기업을 창업하시고 기업을 새롭게 만드실 때 최종 목표 그리고 목적이 꼭 정해진 상태에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도착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비전과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결국 멈추게 되어져 있고 또 선택의 순간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물론 창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창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돈을 버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느 곳에 쓸 것인가? 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 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창업에 대해서 지금 배우지만 창업했을 때 혹은 창업을 계획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꼭 정하고 실행하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화장품 회사를 또 화장품 기업을 창업할 때에 대한 중요한 기업의 비전, 미션, 그런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배워봤습니다. 이전 시간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브랜드명을 또 정해가지고 이 브랜드명을 통해 어떠한 제품 만들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는데요. 이 부분들에 조금 더 더해서 이제는 화장품 산업에 진입할 때 어떠한 법규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구를 할 때도 농구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구의 규칙, 즉 농구하는 법 이것들을 배워야지만 농구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야구를 할 때도 뭐 축구를 할 때도 이런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그 스포츠 경기만의 룰이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잘 알아야 또 그 규칙에 맞게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회사를 창업한다 혹은 또 기업을 창업할 때 또 중요한 법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규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물며 우리가 작은 스포츠를 할 때에도 이런 법규를 인지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데 또 우리 또 화장품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제 수업에는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혹은 요새 뭐 러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할 때 세부적인 규칙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창업을 좀 준비할 때 이러한 법규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법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업하시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알아야 될 법규라고 하는 이 이미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이미지처럼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창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화장품 법규 한 몇 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법규 내에서의 그런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 산업에서 이제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장품이란 무엇인지가 또 화장품의 정의를 좀 아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농구를 할 때도 뭐 축구를 할 때도 필라테스 할 때 필라테스라는 운동은 무엇인가 뭐 축구는 무엇인가라는 부분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이제 화장품 산업을 할 때 화장품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여러분 화장품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장품 개념, 즉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또 미화, 깨끗하게 하고 미화, 아름답게 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작용하는 경미한 것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인체를 청결, 미화하는 부분들이고요. 후반부에 있는 경미한 것들이다.
라고 해서 비포 애프터가 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화장품이 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화장품과 뭐를 많이 비교하느냐? 바로 의약품을 좀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화장품법에 따르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한다. 즉 의약품은 화장품이다 아니다. 의약품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을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체에 바르거나 먹었을 때 그 약을 복용하거나 바르기 전과 후가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바로 의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장품에서도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좀 일어난다라고 저희가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광고에서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 드라마틱한 변화는 뭐에 비해 드라마틱하다? 의약품에 비해 의약품이 뭐 100의 그런 효과를 줘야 된다면 화장품은 뭐 50 정도의 그런 변화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확연한 변화는 화장품 내에서의 변화지 이 화장품이 아무리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될 수는 없다? 의약품이 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것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그래서 매력을 더하여 용물을 밝게 변화시키거나 또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그런 제품들이다. 그런데 효과는 어떻게 된다? 의약품에 비해 경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유형이 좀 있습니다. 화장품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화장품 법규에서는 총 13가지로 좀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뭐 영유아용 제품, 목욕용품, 뭐 이제 세정용 제품 등 총 1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화장품 사용할 때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관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총 한 13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즉 베이비 샴푸, 뭐 린스, 로션 이런 것들 영유아품 제품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목욕용 제품류가 있습니다. 뭐 목욕용 오일, 전액 캡슐, 목욕용 소금류도 목욕용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체 세정용 제품, 즉 씻어내는 제품들인데 뭐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뭐 액체 비누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인체 세정용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 화장용 제품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리무버 이런 것들은 눈 화장용 제품들이고요. 방향용 제품들은 향기가 나는 제품, 즉 향수, 또 두발 영샘용 제품, 뭐 헤어 틴트, 연모제, 뭐 탈색 제품, 그리고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립스틱, 립밤, 립라이너, 뭐 페이스 파우더 등 색조 화장품, 즉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즉 색상을 발현하는 그런 화장품들이 색조 화장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발용 제품은 또 샴푸,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헤어팩 등 같이 두발에 사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손 발톱용 제품도 화장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코트, 뭐 언더코트, 네일 폴리시, 네일 크림 이러한 것들도 화장품이다. 그리고 면도용 제품들,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애프터 쉐이브 로션, 쉐이빙 크림, 그리고 쉐이빙 폼 이런 것들도 화장품의 한 유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넓은 화장품류라고 볼 수 있는 기초 화장품 제품들, 뭐 영양 화장수, 에센스, 뭐 오일, 바디 제품, 로션, 크림, 클렌징 워터, 뭐 클렌징 오일, 뭐 세럼, 토너 이런 것들이 다 기초 화장품 제품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채취 방지용 제품, 또 데오드란트 같은 부분들도 화장품의 한 가지 유형으로 속하고요. 그 다음에 채모 제거용 제품류, 제모제, 제모 왁스 이러한 부분들도 화장품의 유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화장품 기업을 창업할 때 중요한 기업의 비전, 미션, 뭐 핵심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화장품 법규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화장품 법규 중에 화장품에 대한 정의,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화장품의 유형,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법규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교시 수업은 화장품의 13가지 유형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